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체형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에 이제 어떤 압력이나 압력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나 뭐 어떤 염증성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그 주제가 이제 사상체질, 사상체형에 대해서 이 사상 체형 조정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상 체형 조정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상 체형이라는 것은 이제 사상 체질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사상 체질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 체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냥 그 모든 사람이 같다고 해서 다 치료를 그 똑같이 체형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부위가 많이 발달이 되고 어느 부위가 약한가. 그래서 이제 너무 강한 데는 좀 약하게 해주고 너무 약한 데는 보호해줌으로써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제 사상 체형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상 체형에 대해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얼마 전에 그 국제 동양의학 학술 대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이제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일반인을 위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를 위한 내용만 간추려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먼저 이제 그 사상 체질, 사상 체형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2조 말 그 동무 이계마 선생에 의해서 이게 사상 체질이 나오게 됐죠. 이계마 선생은 아주 오래된 분이 아니고 이제 2조 말기에서 근대 문명이 막 들어올 때 그때 활동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지식, 또 주역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계마 선생은 그냥 격치고라는 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책과 동의 수세본, 그 허준의 동의보감과 같은 이계마 선생의 그 동의 수세본에 이 사상의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계마 선생의 이론적 배경은 기존의 음양오행의 도교적인 그런 배경보다는 이제 유학적인 배경, 그래서 이제 사심신물이라는 유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학에서는 이 각 체질을 먼저 나누게 돼. 그 전까지는 체질에 관계없이 어떤 증에 의해서만 나누게 되는데 이계마 선생부터 나온부터는 이제는 먼저 체질을 먼저 설명을 먼저 체질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생리병리를 체질의 이론을 펴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체질은 이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이제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약하고요. 소양인은 비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고, 태음인은 간의 기능이 약하고 강하고 폐의 기능이 약한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소음인은 이제 신장의 기능이 약하고 비장의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화와열이 많고 소음인들은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태음인들은 이제 폐 기능이 약하고 또 이제 태양인은 하체 기능이 간과 하체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부의 대수가 나눠지면서 우리 몸의 그 체형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계마 선생이 먼저 이제 왜 장부의 크기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이제 에노히락의 성정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하는 거, 확 기가 올라가는 거죠. 성내는 것은 이제 그 이계마 선생은 그 애는 슬픈 감정은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성내는 것은 옆으로 확 퍼지고 에노히 희락할 때 키는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락은 즐거울 락자는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그 기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장부의 대소가 나눠지고 이 장부의 대소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의 체형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노히락의 성정에 의해서 슬퍼하고 성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각
장부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재만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부의 대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태양인은 폐대 간소죠.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하게 되면은 요 이제 이재만 선생이 말한 거 뭐 뒷면을 보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 폐대 간소.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폐는 목덜미 부분, 가슴 부분, 요추 부분, 골반 부분 이렇게 그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폐비 간신인데 이재만 선생이 이 폐의 기운, 비장의 기운, 간의 기운, 신장의 기운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그 태양인들은 이제 그 폐의 기운이 강하면서 이 목덜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습니다. 목덜미는 강하고 소양인들은 비장의 기능이 강한데 요 중상초 부분이 요 흉부가 많이 발달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태음인들은 이제 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허리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된 체질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고 소음인들은 골반 부위가 많이 발달이 된 체질이 소음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태양인은 이 목덜미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되고 허리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양인은 여기 흉부가 많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벌어지고 쫙 벌어지면서 역삼각형이 되면서 이제 골반이 약한 거지 소양인이고 태음인들은 이제 배가 많이 나오죠. 허리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게 목덜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소음인들은 이 골반 부위, 엉덩이 부위가 많이 발달이 되면서 흉곽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어깨를 펴지 못하고 꾸부정하게 어깨를 수그르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네 가지 체형, 소양인 각 체질별로 이게 이렇게 그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체질적으로 이제 체형 조정을 한다면은 이런 관점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양인 같은 경우에 목덜미가 굵으니까 요 기운을 좀 내려주고 허리 부분을 강하게 좀 보강을 해주고 소양인들은 이제 가슴이 너무 발달이 되고 골반이 약하니까 골반 부분을 좀 보충해주고 태음인들은 너무 그냥 복부나 허리에 많으니까 허리 기운을 약하게 해주면서 목덜미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보다는 이제 어깨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해줌으로써 이제 밸런스가 조화된 체형이 되게 하는 것이 사상 체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 이제 그 체형 조정을 할 때 이제 서양적인 것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체형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켄달의 그 유형을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체형으로 나눴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군인형 체형은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쫙 가면서 이제 상체는 군인과 같이 빳빳하게 세우는 거죠. 그런 체형을 하는 그런 군인형 체형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척추 전만증, 후만증.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배가 많이 나오면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상작용에 의해서 등이 많이 굽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배가 나오고 등이 굽고 고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척추 전만 그러니까 요추 전만, 흉추 후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척추 전후만증이고 편평등 그 많이 말라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보면 체형이 쫙 말라가지고 거의 골반이 일자허리, 일자흉추, 일자허리로 돼 있어서 몸이 말라 있고 몸이 약간 앞으로 수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편평등이고 구분등은 이제 등만 굽어 있는 거죠. 배는 앞으로 약간 내밀면서 등이 좀 많이 이렇게 등만 좀 꾸부정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골반하고 연관이 돼요. 골반이 앞으로 갔는가 뒤로 갔는가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치료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유형에 따라서 어느 근육이 강한가, 어느 근육이 약한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이상적인 자세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체형 조정 요법입니다. 여기서 이런 요법이 있고 또 이제 롤핑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세를 우리 몸이 이제 근육이 한쪽으로 긴장이 되고 한쪽이 이완이 되는 경우 우리 몸이
그 긴장과 이완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몸이 상당히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하는 몸의 균형이 깨지고 또 좌우도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롤핑요법이나 근육 이완, 근막 이완요법을 이용해서 좀 많이 치료를 해서 바른 자세를 해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게 바른 자세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면하고 전후면하고 측면이 중요하죠. 이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 몸이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어깨 중심하고 이 일직선이 딱 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앞으로 숙이고 많이 해요.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모니터를 본다든가 아니면 걸을 때 특히 한국 사람도 굉장히 급하죠. 급하게 걷다 보면은 몸이 앞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앞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 모니터를 많이 보거나 이제 그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게임을 많이 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이 머리의 귀하고 어깨 중심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앞으로 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이제 옆에서 봐서는 귀 뒤쪽, 어깨 중심, 골반의 중심. 요거 팔을 폈다면은 팔의 중심이 딱 맞아야 되고 무릎의 중심 그리고 이제 요 발에 있어서는 복숭아뼈 약간 앞쪽이 일직선으로 쫙 돼 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이제 뒷면에서는 이제 앞면이나 뒷면에서는 이 높이가 좌우가 같아야 되죠. 좌우가 같아야 되는데 귀의 양쪽이 같아야 되고 어깨 높이가 같아야 되고 양쪽 그 팔꿈치, 골반의 높이, 그 다음에 무릎의 높이, 발목의 높이가 딱 맞아야지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일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통증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게 디스크라는 것도 보면은 이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 양방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니까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만 한방적이나 어떤 전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보는 관점이 이제 이 디스크가 튀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척추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거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척추가 틀어짐으로써 뭔가 균형이 깨지고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부의 힘이 모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져 나오게 되는 거죠. 배를 앞으로 내민다든가 아니면 배를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고개를 앞으로 내는 경우에 그럼 목 디스크나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제 한쪽으로 디스크가 밀려가면서 바깥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바른 자세를 맞추게 되면은 요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디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몸 상태가 틀어져 있는데 요때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한 군데만 딱 잘라내면은 이 몸의 균형이 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나중에는 요 디스크 한 대는 디스크가 수술하거나 그런 데는 나오지 않지만 위아래에 있는 디스크가 다시 영향을 받게 돼서 이것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디스크 수술하고서 다시 재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몸에 틀어진 걸 안 잡아주고 바로 그냥 그 부위만 하는 경우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형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금방적인 앞뒷면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좌우가 다르게 되죠. 우리가 머리가 손을 잡으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엄지손가락 올라가는 게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만일 반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간다든가 아니면 걸음을 걸을 때도 꼭 어느 한쪽 발을 앞으로 왼발을 먼저 한다든가 오른발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좌우가 다른 것을 연구한 것이 이제 전신조종술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깨하고 장골 그러니까 어깨뼈하고 이 어깨의 견갑골하고 장골 엉덩이의 장골이 어느 쪽으로 갔는가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왼쪽 견갑골하고 왼쪽 장골이 나간 것은 1형, 오른쪽 견갑골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장골이 앞으로 기울어진 것은 2형, 또 이제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장골이 나간 거,
또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앞으로 기울고 왼쪽 장골이 이렇게 앞으로 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좌우가 이제 어긋나면서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몸이 전후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짝꿍댕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쓰면은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골반 높이가 다르다든가 가슴이 높이가 다르다든가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몸이 뭔가 틀어져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좌우로 이렇게 막 크게는 이렇게 그 환자 유형에 따라서는 앞뒷면으로 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하나는 좌우면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좌우로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이제 뭐 한쪽 무릎만 아픈 경우가 있고 이 무릎이 아프면은 그 중심이 반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양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것 또한 이 몸에 서로 그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앞으로 가면은 하나는 이제 그 상박은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서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한쪽 이쪽으로 하는 것이 계속 압력이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관절에 염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체형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요 앞뒷면, 좌우면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 사상 체질적인 면으로 균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사상 체형적인 관점이죠. 그 하나의 이상형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가지 체질별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유형을 봐서 그 유형에 맞게 체형을 변형시키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형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적외선 체열 진단을 이용해서 몸의 열 상태가 어떤가, 순환이 안 되는 어떤가. 소양인 같으면 가슴하고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가고, 소양인 태음인들은 이제 뭔가 복부에 이제 어떤 지방이 많다든가 그러시고, 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몸이 차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체형적인 그 열의 분포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전반적인 척추 분석을 해서 몸 전신의 그 척추 상태도 좀 체크해서 어느 쪽으로 이분이 등이 많이 굽었는가. 그러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배가 나오면서 등이 많이 굽는 경우 이제 폐 기능이 약하다고 폐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 치료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등을 펴주는 치료법을 체형 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형적인 그 치료법에 있어서 가지고는 이제 이거 침 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 아픈데 어혈이 있는 경우는 바로 그 부위에 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장부의 대소를 장부의 기혈을 조절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체질에 따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긴 같은 경우는 각 체질의 장부의 대수에 따라서 놓는 방법이 있고요. 사암침 같은 경우는 각 장부별로 그러니까 간에 열이 많으면 간에 열을 내린다든가 간을 보여준다든가 폐를 보여주거나 폐를 내려주거나 신장을 보여주거나 하는 각 장부별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상 체형을 할 때는 이제 꼭 체형 조정, 자세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한약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약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치료면에 있어서 이제 요즘에는 뭐 모든 한약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사해 가지고 식약청에 검사를 해서 들어야지 쓸 수가 있고 이번에 법이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가공된 것만 제품 이제 한약재로 쓸 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먹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근데 요 한약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한약을 하면 각 체질별로 이 사람의 약한 데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음인 같으면은 폐 기능이 약하고 그 수분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법을 해주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를 내려주고 신장과 뼈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고 소음인 같으면은 이제 몸의 기혈순환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따뜻하게 해주면서 양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같이 해줌으로써 몸의 그 밸런스를 더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장부의 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나나 뭐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해 가지고 막 그 힘에 의해서 아니면 기술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한약적인 방법으로 그 몸의 밸런스, 약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치료를 한다면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서는 약침도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를 보호해주는 그런 약침 성분, 한약으로 만들어진 약침 성분을 이제 폐를 보호하는 쪽, 등이라든가 폐 쪽으로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허리가 약하면 허리 쪽으로, 그러니까 한약을 쓰듯이 그 약침 성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한약 약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적으로 이제 그 체질적으로 쓴다면은 이 한약이 어느 부위를 어디를 보여줄 건가를 타겟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사상 체질 약침을 이용해서 좀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질적인 그 체형 조정을 하면서 어떤 구조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부분은 긴장이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강한 인대를 좀 풀어주는 데는 이제 그 벌침을 이용해서 긴대가 강하면 통증도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벌침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추나요법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손으로 직접 그걸 바르게 해주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척추를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턱 관절에 뭐 틀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한쪽으로 음식을 많이 뜯게 되면 이 턱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골고루 씹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한쪽만 많이 씹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요걸 턱도 좀 바르게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치료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상부경추입니다. 경추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이것이 틀어지면 우리 몸에 다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 여기에는 이제 우리 뇌하고 뇌를 싸고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막이 붙어 있는데 요거 경막하고 꼬리뼈 천골하고 요 위에 그 중간에는 아무 데도 안 붙어 있거든요. 척추에. 근데 요것이 만일 틀어져서 이게 틀어지면은 이 척추 전반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 또 이제 턱 관절을 바르게 해줘야 하고 두개골을 바르게 해줘야지 경추 1번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높이에서 발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체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체형 조정하는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선요법입니다. 매선요법은 이제 한방 성형이나 어떤 난치병을 이용하는데 많이 쓰게 되는데, 매선요법을 이용해서 이제 근육이 약한 부분 혈자리를 자극해서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요 매선은 금침이 있죠. 금침은 한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 남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요 매선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 매선을 하게 되면 근육이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힘넣는 효과가 있으면서 근육을 강화해서 몸의 체형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추나요법이나 벌침요법, 매선요법,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또 이제 이제 이것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요법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의 약한 근육은 강화를 해주고 강한 근육은 이완을 시켜줌으로써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상 체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체형을 마무리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 체형을 조정을 할 때 각 체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하나의 치료하는 목적을 하나의 체형에 하나의 딱 이상적인 하나에 두는 게 아니고 태양, 소양, 태음, 소음 특징에 따라서 이제 이상을 두고 각 체질에 맞게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할 때도 너무 이제 약한 부분을 위주로 하면서 강한 데는 좀 약간 내려주는 그래서 밸런스를 맞아주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은 이제 목덜미가 많이 발달이 되고 소양인은 흉곽이 많이 발달이 되고
태음인들은 이제 복부나 요 허리가 많이 발달이 되고, 소음인들은 이제 골반이나 청골 있는 데가 좀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좀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체형 교정을 할 때는 뼈만 맞춰주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체질의 특성에 따라서 화가 많거나 습이 많거나 몸이 차거나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는 한약을 씀으로써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그 한약적인 특성이고, 또 이것을 약힘을 이용해 가지고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형을 바꾸는 데는 꼭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런 것, 한약을 먹고, 또 이제 체형 교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 거. 음식을 자기 체질에 맞게 먹는 것도 이제 그 각 장부의 보통 이제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이 장부의 기능이 약한 쪽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보호해주고, 또한 이제 마음적으로도 이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화를 안정시킨다든가 각 체질 특성에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질적인 것을 이제 마무리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바른 자세를 갖는다. 바른 자세를 갖는데 가장 체질적으로는 각 체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발달이 되고 어느 부위가 약한가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체질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마음가짐을 바른 마음을 갖는다. 바른 체형과 바른 마음가짐. 이것은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화가 많이 올라오니까 화를 내려주는, 그 태음인들은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욕심이 많으니까 그 욕심을 좀 적게 한다든가, 소음인들은 너무 사소하고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너그럽게 한다든가 하는 마음가짐을 해서 에노히락의 성정을 조절해 주게 되면은 에노히락이 그 장부의 대소를 만들듯이 에노히락을 조절을 해 가지고 장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체형도 변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바른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바른 먹거리. 바른 먹거리는 이제 각 체형에 따라서 본다면 각 장부의 대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음인 체질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음식들이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를 보호하는 음식들이 많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와 열이 많고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열을 내리고.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차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상 체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바른 자세를 각 체질에 맞게 하고, 체질에 맞는 그 마음가짐을 하고 바른 먹거리를 먹는 것이 이제 사상 체형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 체형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사상 체형은 각 체질의 특성에 따라서, 체형의 특성에 따라서 바른 자세를 하고 바르게 치료하고 또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